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룬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차일시아 그룹의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권위와 냉철함을 상징했다. 최고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앉아있는 남자 권태준. 그는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완벽하고 차가웠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왕자라 불렀다. 30년 넘게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고 스캔들이란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의 삶은 오직 일, 그리고 숨겨진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존재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한 정적이 오피스를 감싸고 있었다.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복잡한 재무 보고서를 훑어보던 그의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방금 퀵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불명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쓰레기통에 버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의 명령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는 상자를 가지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태준의 시선이 문득 상자 위에 꽂혔다. 낡고 바래긴 했지만 상자의 표면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태준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건드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언뜻 보았던 고대의 문양과 흡사했다. 잠깐,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비서실장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로 다가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상자 구석구석을 훑었다. 어떤 경고장도 이름도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상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가 잔뜩 묻은 작은 USB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게 답니까? 태준이 물었다. 네, 회장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USB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굴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냉철한 이성은 즉시 USB를 서랍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서랍을 닫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다. 3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미지의 것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르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낡은 상자와 USB의 정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한편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업단지, 그곳에 위치한 한 비밀 연구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옥으로 변했다.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연구소 내부에는 피와 잿더미, 그리고 비명이 난무했다. 그 혼돈 속에서 한 소녀가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민서. 민서는 20대 초반의 가냘픈 몸매를 가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듯한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한쪽 팔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쫓아오는 그림자들을 피하며 연구소의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아버지의 연구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연구실은 온통 깨진 유리와 불에 탄 서류들로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에는 아버지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USB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민서는 절망에 빠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수와 생존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하데스, 조직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민서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민서는 비상구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탈출해야 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총성이 울렸다. 민서는 총알을 피해 달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내고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탈출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거리를 헤매다가 한 택시를 잡았다. 그녀는 주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서울의 심장부로 가달라고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USB를 찾아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 그녀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그 USB를 찾아야만 했다. 며칠 후 민서는 우연히 캐시아 그룹의 빌딩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들어왔다. 그것은 캐시아 그룹의 로고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캐시아 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무작정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 사람은 바로 권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감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보았다. USB는 내게 있다. 나는 너를 지키겠다. 그녀는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그에게 맡겼다.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평온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며칠 후 민서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천장이 보였고 머리 위에는 익숙한 얼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권태준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어디서 다친 겁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권태준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캐시아 그룹의 회장입니다. 민서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를 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가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왜 저를 구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서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가진 USB를 원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민서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을 쫓는 자들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적입니다. 민서는 그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서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돕고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자마자 그의 손은 따뜻해졌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함께였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적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복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민서가 권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이틀 후 그녀는 샬시아 그룹의 최첨단 연구실로 옮겨졌다. 그곳은 일반적인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그곳은 마치 미래 세계의 한 장면 같았다. 태준은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그녀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지원했다. 민서는 그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는 단순히 USB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겁니까? 민서가 물었다.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몸을 살폈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연민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민서가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태준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민서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민서가 물었다. 나는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나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적입니다. 민서는 그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돕고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자마자 그의 손은 따뜻해졌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함께였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적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복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하데스 조직의 비밀 기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민서는 태준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그 메시지에는 하데스 조직의 비밀 기지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그 단서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했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결국 그 단서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단서에는 하데스 조직의 비밀 기지가 서울 외곽의 버려진 공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준과 민서는 비밀 기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장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무기와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데스 조직이 무기 밀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밀기지 내부를 탐색하면서 민서의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연구 노트, 그의 사진,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 민서는 그의 아버지의 흔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우리는 그들을 멈춰야 합니다. 오야마서 멈춰야 합니다. 민서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멈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데스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준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민서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암호 해독 기술은 하데스 조직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들은 하데스 조직이 단순한 무기 밀매 조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조종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리더는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태준은 자신의 아버지 권석호 회장이 이 조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태준에게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 힘의 근원은 항상 불투명했다. 태준은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의 숨겨진 면모에 대해 알게 될수록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아버지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직감을 따라야 할까? 한편 민서는 태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유산인 USB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서야, 이 USB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을 지킬 것이다. 그 메시지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해독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데스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하데스 조직의 리더와 접촉하고 있었고 그들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데스 조직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다. 민서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그가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민서가 태준에게 말했다. 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의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데스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하데스 조직의 비밀회의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그 회의에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하데스 조직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계획이었다. 그들은 비밀회의에 잠입하기 위해 태준의 뛰어난 해킹 기술과 민서의 암호 해독 기술을 동원했다. 그들은 회의의 보안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데스 조직의 비밀과 그들의 리더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하데스 조직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범죄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함께였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데스 조직의 비밀회의가 폭로된 후 전 세계는 혼돈에 휩싸였다. 수많은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범죄는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들은 복수를 위해 태준과 민서를 쫓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아버지 권석호 회장이 하데스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직접 찾아갔다. 태준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릴 적부터 그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그에게 낯설고 두려운 곳이 되었다. 아버지, 하데스 조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권석호 회장은 묵묵히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완벽하고 차가웠다. 그는 태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권석호 회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는 하데스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태준은 서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홀로 하데스 조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민서는 태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하데스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민서가 태준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데스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이 모이는 비밀회의에 잠입하기 위해 태준의 뛰어난 해킹 기술과 민서의 암호 해독 기술을 동원했다. 그들은 회의의 보안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은 그들의 비밀이 폭로된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 복수하려 했다. 그들은 태준과 민서를 쫓고 그들을 죽이려 했다.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멈추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하데스 조직의 비밀이 세상에 폭로된 후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복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다. 그들은 한적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다. 태준은 민서와 함께하며 30년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따뜻함과 순수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민서는 태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들은 태준과 민서를 죽이기 위해 무장한 병력을 보냈다.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멈추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태준은 뛰어난 전투 기술로 적들을 제압했다. 민서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은 결국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과 대면했다. 그들의 리더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
그들은 태준과 민서를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태준과 민서는 그들을 멈추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싸움은 결판이 났다. 태준과 민서는 하데스 조직의 리더들을 물리쳤다. 그들은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웠다. 전 세계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탄했다. 태준과 민서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그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권석호 회장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태준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석호 회장은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는 아들이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이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는 행복했다. 권석호 회장을 용서한 후 태준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과 같지 않았다. 민서와 함께하며 그는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캐시아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들의 삶은 행복했지만 아직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었다. 하데스 조직의 마지막 리더인 최상무가 복수를 위해 태준과 민서를 쫓고 있었다. 그는 하데스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태준과 민서가 설립한 자선단체를 공격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태준과 민서는 최상무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최상무의 계획을 예측하고 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최상무는 태준과 민서를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폭탄총 그리고 그의 모든 인맥을 사용했다. 하지만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지혜와 용기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최상무는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태준과 민서를 그의 비밀기지로 유인했다. 그곳은 낡은 공장이었다. 그곳은 과거에 민서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곳이었다. 최상무는 태준과 민서를 그곳에서 죽이려 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최상무가 외쳤다. 태준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최상무의 공격에 맞섰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싸움은 결판이 났다. 태준과 민서는 최상무를 물리쳤다. 그들은 그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웠다. 전 세계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탄했다. 태준과 민서는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사랑과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최상무가 체포되고 하데스 조직의 마지막 잔재가 소탕되자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권태중과 민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케이세시아 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복귀했고 그들의 힘과 명성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그들의 삶은 행복했다. 태주는 민서와 함께하며 30년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민서는 태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태준과 민서는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갔다. 결혼 후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태준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웃고 울고 사랑했다. 민서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행복했지만 그들은 아직 한 가지 임무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민서의 아버지의 유산인 USB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USB에는 민서의 아버지가 하데스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집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희생을 세상에 알렸다. 전 세계는 그의 용기와 희생에 감탄했다. 그는 영웅이 되었다. 태준과 민서는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사랑과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행복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다.